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끊겼는데요. 이 텔레오퍼레이션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컨셉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 폴스가 들어가면 X가 나오고요. 이펙트 플로우 관계 투포트라서,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면 폴스가 나오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와 위치, 포지션, 변이,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들로 모든 방법론들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네. 자, 그래서 포지션 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포지션 폴스 관계에서 포지션 입력이 들어가면, 이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컨셉은 임피던스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텔레 오퍼레이터를 주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 오퍼레이터의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기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 피드백을 걸어서 우리는 이 녀석들이 뭔가 나한테 포지션과 폴스 이런 두 가지 컨셉들이 다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지션 입력을 넣으면 폴스 입력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좀 제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피드백이 무엇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이름을 맞춥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컨트롤 관련된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지션 넣으면 폴스가 나오고 폴스 넣으면 포지션이 나오는 거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데, 네 가지마다 포지션 넣으면 폴스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 녀석들이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을 피드백할까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포지션 입력을 넣으면 포지션 피드백을 이용해서 포지션이 나오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매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포지션 입력을 넣으면 포지션이 나오는 이 피드백 관계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우라 하더라도 포지션을 넣었기 때문에 폴스가 리플렉트 되고 폴스가 다시 나한테 피드백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PP라고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 PP 제어라 하더라도 폴스 피드백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지션 입력과 마스터 쪽 포지션 입력과 슬레이브 쪽 포지션 입력을 토대로 해서 폴스가 피드백이 되게 하는 PP 제어 기법이고요. 다음은 PF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 포지션과 슬레이브 쪽 폴스를 이용을 해서, 이 경우에도 마스터 포지션과 슬레이브 폴스를 이용을 하지만 슬레이브 쪽 입장에서는 포지션도 뭔가 똑같이 쫓아가게, 트랜스페런트하게 쫓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의 폴스가 마스터 쪽에 피드백이 돼서 마스터 쪽에서도 역시 폴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마스터 쪽에 무슨 정보, 마스터 슬레이브 쪽에 무슨 정보를 피드백해서 사용자에게 이쪽 마스터 쪽에 폴스 피드백을 할 것이냐, 포지션 피드백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시면 마스터는 포지션을 쓰고 있고, 여기에서 무언가가 계산이 돼서 폴스가 피드백이 되고요. 포지션 입력을 넣었지만 슬레이브 쪽에서 폴스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폴스가 전달이 됩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마치 스프링 같은 거죠. 그래서 포지션 입력을 넣었더니 폴스가 리플렉트 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이 경우에도 포지션이지만 두 개 사이에 차이를 가지고 폴스화해서 사용자에게 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쓰이는 경우, 3, 4번은 잘 안 쓰입니다만, 폴스와 포지션, 마스터 쪽 폴스를 넣고 슬레이브 쪽에 무언가 여기에 힘을 넣었더니 포지션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 포지션 차이를 가지고 폴스화해서 다시 이쪽에다가 계산을, 이때 포지션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폴스 입력을 넣었지만 포지션이 나오게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폴스를 넣었기 때문에 이 폴스하고 똑같은 힘을 이쪽으로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스 관계예요. 그래서 양쪽이 마치 스프링 같이 되어 있어서 폴스와 폴스를 넣었고, 폴스를 넣었고 이쪽 폴스와 이쪽 폴스 간의 두 개 차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움직일지 스티프니스 K를 정의한다면, 이쪽에
포지션이 나오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포지션 정보를 바꿔서 마스터 쪽에 포지션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들이 PP, PF, FP, FF 이런 식의 제어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다 사용을 못하고 1, 2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러한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마스터 쪽의 포지션과 슬레이브 쪽 포지션을 쓰기 때문에 포지션을 체크할 수 있는 기법, 내가 마스터 쪽의 포지션 변화, 인코더 값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슬레이브 쪽에 포지션이 제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인코더, 이쪽에도 인코더가 있어서 두 개, 내가 이렇게 마스터 쪽에 입력을 넣었고 슬레이브가 뭔가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사이를 가지고 폴스 피드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의 경우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마스터 쪽에 인코더가 있어서 포지션 변화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스터의 포지션 결과를 가지고 슬레이브가 움직였는데 슬레이브가 환경하고 컨택을 했을 때 폴스 센서를 이용해서 폴스를 재고 그 결과를 그대로 마스터 쪽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요 폴스만큼 움직여라 라고 해서 마스터는 폴스를 또 느끼게 되는 관계이고 요 포지션 결과물은 이쪽에 전달돼서 슬레이브 쪽에 그 포지션만큼 이동을 하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폴스가 있는 부분들은요, 이 세 가지 경우는 여기에는 마스터 쪽에도 폴스 센서가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쪽에 폴스 센서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폴스 센서는 뭐 우리가 FSR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게 저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레버 같은 형태들로 뭐든지 로봇들이 움직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로봇들은 관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고 폴스를 재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토크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 센서가 가격이 보통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FSR 폴스 센서는 FSR 같은 센서들은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만 뭐 물론 이제 저 공업용으로 좀 더 써야 되는 경우는 10만원, 20만원 정도 됩니다만 토크 센서의 가격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으로도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폴 센서의 경우에 가격이 저가인 반면 토크 센서의 경우에는 가격이 약 정말 저가형 국내에서 파는 것들이 5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다축 토크를 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축 토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싼 것들이 한 4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축의 경우가 한 400, 단축이 한 50만원, 100만원 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쓸만한 것들은 토크 센서들의 경우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로봇들에는 임피던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토크 센서들이 모든 관절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PPPF, FP, FF 제어라고 하는 4개의 제어 기법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한 이와 같이 4채널 앞서서 얘기 드린 것들을 종류별로 보통은 PP나 PF를 선호해서 1, 2번을 보통 텔레오퍼레이션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만 폴스 토크 센서를 다 쓰겠다 마스터 슬레이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4채널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들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엮여져 있고요. 마스터 쪽 입력, 양쪽으로 슬레이브 쪽 입력해서 전달이 되는 관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아쉽게도 몇 년 전 실험에서 PP 제어, PF 제어를 했었고 폴스 토크 센서에 토크 센서를 붙여놨었는데 노이즈가 일면서 펑 하고 사고가 일어나서 토크 센서가 죽었는데 이 센서를 다시 이제 와이어를 요새 연결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필터 달아서 노이즈 지금 제거하는 중인데 이번 학기 안에 복구가 돼서 실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PP 제어는 지금 뭐 몇 년 동안 잘 되고 있고 PP 제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사이에 차이 때문에 우리가 폴스를 계산해서 폴스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PF도 한번 해보겠지만 왜냐하면 PF 제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PF 제어가 뭐 노이즈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PF 제어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그 폴스 피드백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갈 때는 PP 형태를 많이 하지만 PF 제어는 많은 시스템에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은 돈을 좀 들이더라도 PF 제어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PP 제어는 폴스 피드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건 사실 P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PP 제어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PP 제어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양쪽의 피드백 관계들이 포지션과 포지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먼저 이펙트가 되겠고요. 마스터 쪽에서 먼저 원인에 해당하는 XM이 미분해서 시간에 대해서 넣기 때문에 VM으로 표현했고요. 그럼 슬레이브는 무언가 그 XM을 VM을 쫓아가거나 XM을 쫓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환경과의 영향이 있으면 그때의 결과물들로 슬레이브가 얼마 움직였다. 마스터가 10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슬레이브가 9만큼 움직였다 라고 하면 10과 9 사이에 1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VM과 VS, 슬레이브는 현재 9만큼 움직였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쪽으로는 10, 이쪽으로는 9가 온다면 1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 입력을 넣었는데 이쪽에 포지션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존재하나요? 위치 값이 입력 대비 출력이 모자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1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F는 KX에 의해서 두 개의 차이값, 이쪽을 간단히 XM, 이쪽을 XS라고 하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앞에다 K를 곱하게 되면 폴스가 계산이 되겠죠. 임피던스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마스터의 변이, 슬레이브의 변이, 그리고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나면 거기에다 K를 곱해서 폴스가 리플렉트 되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폴스는 두 개의 차이만큼에다가 특정한 상수 K를 곱해서 이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XM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XX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폴스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여 했는데 XM이 있는데 XX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 뭐 물체가 꽝 하고 부딪혀 있을 수 있잖아요. XM만큼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K를 곱해서 이게 XS가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0이 되면 XM만큼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K 값을 곱해서 나는 그만큼의 F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PP 제어의 핵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과 마스터 쪽의 입력과 슬레이브 쪽의 출력 XS 두 가지 사이의 차이에다가 K 값을 곱해서 나한테 피드백을 줘라 라고 하는 방법이 힘 피드백을 K 값을 곱해서 주는 방법이 PP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P 제어는 야 이거 되게 복잡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코드상으로 보면 오히려 간단합니다만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채널 아키텍처에 있는 그림 중에 PP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서 본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방법하고 되게 유사하고요. 마스터, 그 다음에 슬레이브, 오퍼레이터, 인바이런먼트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림이고요. 오퍼레이터가 뭔가 움직이게 되면 그 입력이 마스터 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쪽에서는 무언가 폴스와 위치 관계, 근데 포지션 제어이기 때문에 위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슬레이브는 슬레이브 다이나믹스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또 그 결과물을 이쪽으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움직이면서 환경과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도메인도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자꾸 가리네요. 자, 이쪽 부분부터 볼까요? 오퍼레이터가 움직이게 되면 폴스 M이 마스터 쪽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FM이 전달이 되면 마스터 쪽에 다이나믹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전달을 했어요. 힘을 넣었기 때문에 마스터는
위치가 생겼을 거예요. 이 녀석이 뭔가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는 조이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변이를 주기 위해서 PP 제어이기 때문에 폴스 입력을 넣으면 스프링 같은 것들이 역할이 있어서 얘는 F는 KX에 의해서 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계산된 X M이 무언가 이쪽으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나는 FM이 들어갔는데 마스터 장치가 뭔가 제어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PD 컨트롤이 걸려 있는데 나는 폴스 입력을 넣었고, 이 녀석이 뭔가 제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FM을 넣었고 얘가 변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XM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 결과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보시면 XM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쪽에 XM이 넘어갔고, 여기네요. 여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프상으로 지금 보시면 이쪽은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스터 쪽에 내가 FM이라고 하는 힘을 넣었더니 이 부분에 있는 다이나믹스하고 결합이 돼서 여기 뭔가 PD 제어기가 걸려 있는데 내가 FM을 넣었더니 이 녀석이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FM을 넣으면 그냥 XM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어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FM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생각보다 XM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쪽에 다이나믹스가 걸려 있는데 FM을 넣었고, 그때의 인코더 값을 우리가 XM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XM이 지금 현재 미분되어 있는 값 속도로 VM으로 표현돼서 그 VM이 어느 쪽으로 가요? 슬레이브 쪽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가 XM에 해당하는 것이 슬레이브 쪽에 전달이 될 때 우리가 XM과 XS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XM은 마스터 쪽, 이거는 슬레이브 쪽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트랜스페런시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으면 여기 있는 개인값 C1이 1이 되겠고요. 그래서 VM과 VS가 똑같아지겠지만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C1이라는 팩터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쪽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드 포워드라는 용어가 써졌고, 우리는 편의상 C1을 1로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슬레이브에 이제 슬레이브가 뭔가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 제어의 목표값, 제어를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디자이어드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쪽 슬레이브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목표값이 무엇이 됐냐면 마스터 쪽에 위치 변화 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값 XM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쪽 다이나믹스를 포함한 제어 시스템이 열심히 동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동작을 하면서 XM이 디자이어드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고 내가 이만큼 입력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현재는 XS가 슬레이브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움직여야 돼. 이쪽으로 추종을 하고 있는 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시스템이 이렇게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입력을 아직 XS 슬레이브가 못 쫓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못 쫓아가고 있는 XS라고 하는 XX 지금 미분에서 VS로 표현되고 있는 슬레이브 쪽 위치를 다시 마스터 쪽에다 피드백을 해줍니다. 힘을 주었더니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마스터 쪽에 FM을 넣었더니 얘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XM이 있을 거고요. XM을 목표로 해서 슬레이브 쪽에다가 넌 이걸 추정해 라고 던져줬더니 얘가 뭔가 열심히 피드백 제어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거를 XM을 XS가 완벽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XS 값을 위쪽 마스터 쪽에 다시 입력으로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복잡하니까 여기 좀 지우고요. 안 그래도 복잡한 거라. 힘을 FM을 입력으로 넣었더니 마스터의 다이나믹스가 움직이고 있어서 XM이 측정이 됐고요. 그 XM을 이쪽에다 던져줘서 XX 입장에서는 이게 슬레이브 쪽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자이어드 값이 XS가 된 거고요. 이쪽 다이나믹스별로 이 녀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슬레이브 위치 데이터를 다시 긁어서 이쪽에다가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현재 어느만큼 움직였다는 정보를 C4라고 하는 개인값을 써서 다시 위에다 던져줘요. 그리고 이 값은 여기 새로 날라온 현재의 XS 값은 이 마스터 다이나믹스의 X 디자이어드 값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지식은 뭐냐? 여기 빈 페이지로 칠판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빈칸을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PP 제어의 핵심은 여기에 뭔가 마스터 쪽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이 녀석이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결과물은 뭐냐면 XM이 되겠죠. 나는 여기에 처음에 무언가의 입력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고, 이 시스템에 마치 디스터번스처럼 FM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가 제어가 돼가지고 무언가의 결과값을 만족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FM이라고 하는 입력을 넣으니까 XM이 변화가 생겼겠죠. 이 변화가 되고 있는 녀석을 이 슬레이브 쪽 다이나믹스 제어하고 있는 녀석에다가 뭘로 넣어주냐? 디자이어드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XM이 변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슬레이브 쪽 다이나믹스에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이 동작하면서 여기에 XS라고 하는 현재 값들이 등장을 하겠죠. 원래 이 녀석은 원래 어떤 값을 목표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XM이라는 값이 띵 들어가면서 그걸 추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슬레이브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마스터가 이만큼 움직였으면요, 슬레이브는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미래의 제어 값이 되겠죠. 이거 여기가 새로운 슬레이브 입장에서의 디자이어드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에 이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슬레이브 요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슬레이브 값을 뽑아서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마스터의 입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마스터는 내가 이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슬레이브가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는 이만큼 내가 입력을 F를 넣어서 움직였지만 이쪽밖에, 슬레이브는 지금 요만큼의 각도밖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마스터 쪽 제어기는 뭐야, 나 이만큼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가져야 돼. 슬레이브가 현재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어기는 거꾸로 동작을 하는 거죠. 원래 이만큼 갔는데 슬레이브가 못 갔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새로 움직여야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스터 장비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만큼 돌렸는데 슬레이브가 못 가서, 슬레이브가 요만큼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이쪽 마스터에 있는 PD 제어기에 돌려주니까 내가 요만큼 눌렀지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녀석은 슬레이브만큼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이만큼 눌렀는데 이 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거리 좀 힘을 넣어서 이만큼 움직여줘야 되는데 슬레이브가 그걸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는 그 순간에 손가락이 찌부러진 것처럼 힘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원래 마스터가 요만큼 가라고 했으면 슬레이브가 그걸 못 쫓아가고 있고, 이걸 목표로 해서 이쪽에 제어기가 동작을 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는 폴스를 느끼게 되는 구조. 이게 바로 PP 제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P 제어기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간의 차이에 의해서 폴스가 만들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해를 했다면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제가 써놓으면 XM하고 관련된 거, 이쪽은 XS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오퍼레이터가 힘 FM을 주게 되면 이쪽 제어기는 도는데 목표 지점은 얼마였냐면 사실은 현재 들어온 XS가 목표 값이에요. 이 목표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어기가 동작하고 있던 거고요. 그런데 내가 FM을 넣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제어기 안에서 변화가 생겼고 XM이 생겼고요. 그 XM은 슬레이브의 목표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이나믹스가 있고 이 PD 제어기는 XM이라고 하는 녀석을 목표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동작을 하고 있을 때의 VS 값, 다시 말하면 여기 XS죠. XX 값을 여기 써져 있네요. XX 값을 뽑아서 마스터 쪽에 다시 목표하는 디자이어드 값으로 넣어주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나머지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읽는 요령밖에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들이 여기 붙어 있고요. FM이 들어오면은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다이나믹스 계산을 해주고,
입력은 역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마스터 쪽의 제어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러는 x desired 빼기 현재의 값이잖아요. 근데 마스터 입장에서 본다면 마스터 파트에서는 에러가 뭐냐면 desired 값은 현재 슬레이브의 각도가 되겠고요. 현재 나의 각도는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거랑 연결되고 얘가 얘랑 연결돼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 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PD 제어기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슬레이브 입장에서 보면 슬레이브는 뭔가 열심히 제어를 하고 있는데 목표 값이 뭐였냐면 이쪽에 에러 값은 목표 값이 마스터 값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값은 슬레이브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E는 에러는 XS 빼기 XM 마스터 파트, 슬레이브 파트에서 보면 XM 빼기 XS 두 개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관계이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에러를 0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제어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나 에러가 0이 되면 똑같은 수식으로 XS는 XM이 되더라 라는 관계가 됩니다. 마스터는 슬레이브한테 처음에 명령을 줬었고요. 그 슬레이브는 마스터를 쫓아가려고 하고요.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각도를 쫓아가려면 하다 보니 슬레이브 쪽 각도가 얻어질 것이고 마스터는 다시 슬레이브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 마스터 파트에서는 내가 집어넣은 입력보다 반력처럼 생기는 토크가 얻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P 제어에서 PP 슬레이브하고 마스터 사이에 값 차이에 의해서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위치를 넣으면은 PD 제어에서 폴스가 생겨나는 시스템이 바로 PP 제어가 되겠습니다. 알쏭달쏭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제어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림으로는 뭐 앞서서 설명드려서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반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잘 표시해 놨네요. 이와 반면 PF 제어는 이쪽에 마스터 쪽에 내가 FM을 넣었고요. 오퍼레이터가 FM을 넣었더니 마스터 쪽에 변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FM은 꼭 정확하게 F는 KX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스템이 PD 제어를 해서 내가 F를 넣으면 X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F는 KX 이렇게 딱 나오질 못하고 무언가 F 입력을 넣으면 X가 흔들흔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PD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것은 VM 또는 XM이 되겠고요. 이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뭔가 환경하고 동작을 하면서 이때 뭔가 힘도 있고 위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슬레이브에다가 폴스 토크 센서를 붙여서 곧바로 이때 폴스 토크 센서가 어떤 값이 있는가를 FS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슬레이브의 폴스를 목표로 하는 제어기가 이쪽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를 집어넣으면 마스터 쪽에서 P를 전달하면 슬레이브 쪽에서는 실제로 폴스 토크 센서, FT 센서가 부착돼서 폴스를 계산하고 FS라고 하는 값을 곧바로 토크 또는 F 형태로 이쪽 제어기에다 그냥 입력으로 넣어줘 버립니다. 여기는 제어기가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제어기는 뒤에서 보시면은 에러를 쓰고 PD 제어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냥 토크가 들어온 거로 이 부분을 모터를 돌려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PF 제어는 구조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림 도메인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뭔가 제어가 되고 있는데 그 제어기에다가 FM을 넣게 되면 그때 마스터 쪽에 현재 각도 변화 또는 위치 변화인 VM 또는 XM을 읽어서 그걸 슬레이브에다 던져줍니다. 여기에 XM이 들어왔다고 치면요. 이때 슬레이브는 에러 값이 뭐냐면 X 디자이어드 빼기 X여야 되는데 X 값은 슬레이브니까 XS가 되겠고요. 목표로 하는 디자이어드 값은 XM입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단에서는 에러를 XM 빼기 XS, XM을 추정하려고 PD 제어를 여기서 돌려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뭔가 돌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XM이 변했을 텐데 XS가 변했을 텐데 여기 있는 VS 이 VS는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동작하고 있는데 거기 폴스 토크 센서
이게 로봇팔이면 로봇팔이 여기 컨택을 하면 이때의 토크를 재는 거죠. 또는 이때에 부딪혔던 면에 대한 폴스를 재서 그 결과를 위쪽으로 폴스 형태로 FS 형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제어기는 PD 제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요. 슬레이브가 FS만큼을 힘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줘야 되면 C2는 1로 똑같은 개인값이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PWM 써서 모터 제어하거나 하잖아요. 이쪽에 PWM으로 하지 않고 뭔가 토크가 있어야 되는데, 토크 제어를 하는 이 FS 값 또는 토크 S 값을 가지고 그대로 모터에다가 입력으로 쏴줍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도 슬레이브 쪽에서 재진 폴스나 또는 토크를 이쪽 마스터 쪽에서 그대로 출력으로 쏴주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여기에서 마스터 파트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위치를 전달해 주고요. 여기서는 PD 제어에서 그걸 만족하려다가 보니 외부에 있는 컨택이 일어났을 때 FS라고 하는 슬레이브 쪽에 토크나 또는 폴스에 대한 것들이 값이 측정이 되면 그걸 그대로 이쪽 모터에 쏴주기 때문에 마스터 쪽 제어기가 조금 간결해지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은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는데 여기에 폴스를 줘서 마스터 쪽 변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XM만큼의, 여기 이해하시면 이렇게 XM이 생겼고 나는 여기에 입력 FM을 줬고요. 그러면 이때의 XM을 추종하려고 여기에 있는 제어기는 원래 슬레이브가 현재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이만큼 움직였겠죠.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폴스를 측정을 했는데 폴스가 하나도 없어요. FS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을 여기에 있는 모터에다 쏴주는데 슬레이브 쪽에 폴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출력이 나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는 눌러보면 아무런 출력이 걸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쭉 밀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XM이 이만큼까지 쭉 밀고 있는데 드디어 슬레이브 다이나믹스가 그걸 추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각도 이만큼 왔는데 여기에 꽝 하고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때 뭐가 나올까요? 반력 F가 얻어지겠죠. 그 반력 F가 FS에 전달이 되니 이제는 0이 아닌 값이죠. 0이 아닌 값이 마스터 쪽 모터에 전달이 되니까 갑자기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가면 힘이 느껴져 하면서 이쪽으로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 FS가 0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모터는 이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쿵 하고 내가 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FS만큼의 힘이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그 FM을 넣었을 때 저쪽 반력이 전달이 되는 PF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관계에서 뭔가 1 더하기 S분의 1 이거는 컨트롤러 다이나믹스가 되겠고요. CS는 컨트롤러 쪽 다이나믹스, 이쪽에 있는 다이나믹스가 그대로 모델링이 된 거고요.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P와 PF 제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 C2 같은 경우에도 1이라고 하면 트랜스페런시를 보장할 수 있는데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폴스토크 센서가 정확하게 힘을 재주지 못하고, 보통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AD 컨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토크를 물리량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실제하고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 때문에 개인값 C2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해서 튜닝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것들이 PPPF 제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에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퀘스천을 달아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를 하냐에 따라서 댐핑 구조들 이런 것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비를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려가지고요. 칠판을 빼야 돼서 조금 다이얼 공사가 필요한데,
무언가 원활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칠판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아, 또 케이블이 짧으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실험 장비가 있습니다. 컵은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케이블을 빼놨는데요. 예. 언젠가는 한번 자리를 바꿔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바꾸고 있는 이쪽 부분이 이제 마스터 모터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장비가 있고, 지금 보시면 얘는 완전한 모터가 되겠고요. 이 모터가 있고 얘를 붙잡고서 이렇게 각도를 돌려주면 이 모터는 되게 저속 토크가 높은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어가, 감속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터는 그냥 돌려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마스터 쪽에 입력을 넣으면 그 정보 XM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왼쪽에 보시면 슬레이브 모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가 좀 애매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조금 근처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USB 선의 한 개라서, 이 녀석은 지금 뒤편에 보시면 뒤편에 AC 모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블럭들이 있고요. 이 녀석은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토크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센서가 있고 뒷부분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그래서 모터와 손잡이 사이에 이 뒤에가 AC 모터 100W급 이상이 붙어 있고, 앞부분이 손잡이고, 축 중간에 토크 센서를 부착해 놨기 때문에 이 모터와 이쪽 축 사이에 토크를 이 녀석이 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다 몇 번 인터페이스 부분이 다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복구를 하는 중인데, 보통 이제 토크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영구 변형이 일어나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없어서 PP 제어 위주로 많이 하게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터를 이만큼 30도만큼 돌려주면 여기 있는 녀석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돌렸을 때 얘는 그냥 잘 돌아가는 PP 제어가 완성이 될 텐데, 여기서 내가 30도 돌렸는데 여기 있는 걸 제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 녀석이 못 돌아가겠죠. 이 녀석이 못 돌아가게 되면 XM과 XS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값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때에 못 쫓아가고 있는 XS 값이 이 마스터 쪽에 새로운 목표값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30도만큼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5도밖에 못 돌아갔죠. 여기 꽉 붙잡고 있어서.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를 쫓아가고 슬레이브는 마스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PP 제어의 핵심이고요. 이게 마스터는 슬레이브를 쫓아가려고 하고 슬레이브는 마스터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슬레이브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벽에 꽝 하고 부딪힌다면 마스터 파트는 이제 슬레이브를 못 쫓아감에 의해서, 나는 30도 가려고 했는데 슬레이브는 못 가고 있으니 이쪽 부분에서는 그만큼 이 PD 제어기가 여기서 동작하면서 외력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PP 제어이지만 두 개의 각도 차이가 마스터 장비 쪽에 힘을 느끼게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모터 제어를 한번 해볼 거고요. 모터 제어들을 뭐 수업이 실험 수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터 제어 해보고 PD 컨트롤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장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마스터 슬레이브로서 지금 있는 이 장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뭐 간단하겠네, 이거 별거 아니겠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용이 굉장히 높은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경우에는 지금 맥스 모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모터 자체가 가격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뭐 국산 싸구려 제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크 센서가 50 몇만 원짜리 대구에서 만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 그 뒤에 있는 AC 모터는 이더캣 제어를 하고 있고요. 이더캣 제어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너무 짧아서
예, 여기 있는 그 하이젠 모터 제품이고 얘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제 150, 160 그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에는 워낙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기 지금 뭐 베어링 달아서 구조물 만드는 거 비용 한 뭐 4, 50만 원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주지하실 사항은 사실 이 밑에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PC는 일반적인 그냥 PC인데요. 이 PC에다가 리얼타임이 가능하도록 거의 유사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우분투에서 커널만 교체한 타입들이고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이런 유형의 텔레 오퍼레이션에서는 리얼타임 OS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OS를 탑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학기가 이제 온라인화가 가능해지면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시면서 PD 제어도 해보시고 댐핑이라는 이 PP 제어에 대한 성격을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